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전기차 매력에 푹 빠져서 작년이랑 올해 테슬라 모델 3만 4대를 샀는데요. 요즘에 다른 전기차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저 밖에 있는 쉐보레 볼트 차량을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을 봤을 때 BMW i3랑 거의 똑같아요. i3의 그런 전체적인 플랫폼을 응용을 해서 만든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 실내도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의 구조까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전기차들은 가격이 되게 비싼데 불구하고 이런 마감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쇼부 하나 달아주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를 잘 달아주질 않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불편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요걸 뺐을 때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뒷좌석을 폴딩했을 때 정말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동입니다. 이 차 가격이 한 4,900만원 정도 하는데요. 경쟁 모델은 테슬라 모델 3 중에서 스탠다드 플러스 가장 기본형이 경쟁 모델일 것 같아요. 실내는 쉐보레에서 가장 기본형 트림의 소재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던가 핸들, 이런 소재들 질감이 나쁘진 않아요. 물론 5천만원의 그런 질감은 아니지만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질감이 아주 나쁘진 않은 게 특징이고요. 뭐 딱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은 없고요. 이 높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위에 공간이 제법 많이 남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자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높낮이 조절하는 게 전부 다 수동입니다. 좀 수동이라는 건 좀 아쉽고요. 뒷좌석은 천장 높이가 그래도 모델 3보다는 높아요. 등받이 각도도 모델 3보다 괜찮아요.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조금 좁아요. 그래도 모델 3보다는 좋습니다. 얘는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장 높이라던가 이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는 이제 D랑 L이 있는데요. D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처럼 브레이크를 떼면은 그냥 조금씩 이제 나가는 그 모드고요. L 모드를 한 번 더 내려서 해주면 이건 이제 원페달 모드입니다.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악셀을 떼면 차가 굉장히 갑자기 싹 멈추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기능이 세져서 이질감이 느끼는 주행 질감이지만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할 때는 도움이 되겠죠.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아까 말한 것처럼 5천만원 정도 합니다. 보조금을 한 300만원 정도 받으셨을 텐데, 이제 내연기관 차로 환산했을 때 한 200마력 정도의 35토크 정도라고 해요. 인터페이스나 이런 터치감은 테슬라에 비교하면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악합니다. 정말 아주 흉악한 인터페이스. 화질도 안 좋고 터치감도 안 좋고 굉장히 반박자들인 이런 인터페이스들. 근데 이게 오디오가 또 보스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제법 좋아요. 오디오 튜닝을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차값을 대비해 봤을 때 오디오 음질은 누가 들어도 들을만 하다, 이 정도 음질이 나오네요. 일단은.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시원합니다. 이 차가 최대 주행 거리가 414km 정도라고 합니다. 완충을 했을 때 많이 밟아서 311에서 216으로 이제 최대랑 최소가 많이 줄었는데, 주행을 했을 때 400km면 400km에 근접한 에어컨이라고 안 썼을 때 그 정도 이제 주행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BMW를 치면 320D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왜냐면 초반 시작할 때 동력 전달이 이제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되게 잘 나갔는데,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비교했을 때는 테슬라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악셀의 그 느낌 자체가 밟아보면 굉장히 전비에 효율적인 악셀 세팅이 돼 있어요. 초반엔 잘 안 나가요. 정말 악셀을 깊게 밟아야 그때부터 나가요. 이게 아마 전륜의 모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립도 나고 밟으면 스티어링 휠이 막 이렇게 움찔움찔거리는 그런 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느낌 자체가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정말 출퇴근에 편한 소형 SUV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차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3일 정도 타보니까 실사용에 에어컨 켜고 달리고 하면은 한 300km에서 350km 정도 사이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기판이 찍히는 게 한 그 정도로 찍히네요. 만듦새가 아무래도 양산차를 많이 만들던 이제 쉐보레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 마감이랑 이런 품질 자체가 테슬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딱 쉐보레 일반 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만들다가만 그런 느낌의 차가 아닙니다. 유리가 굉장히 크고 A필러 안쪽에도 유리 공간이 있어서
그 개방감이라던가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운전하기 되게 편하네. 서스펜션이 일단 앞에는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뒤에는 앞에보다 훨씬 더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뒷좌석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값에 비해서 서스펜션의 완성도는 이 정도면 저는 차값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테슬라 모델 3보다 이 차의 서스펜션이 완성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달리다 보면 전기차들, 제가 탔던 차 중에서 이제 i3랑 코나, 모델 S, 요 세 개 차종은 전기 모터에서 들리는 고주파 소리가 있거든요. 10,000Hz에서 20,000Hz에 해당하는 스스 소리,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 차도 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지금 이 차랑 비교한다면 거의 안 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물론 i3나 코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지만, 전기차를 탈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에 실제 주행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소음이에요. 이 소음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테슬라 모델 3보다 이런 코너 진입이나 탈출할 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차가 나가는 것 자체는 역시 테슬라 모델 3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슈퍼카로 치면 거의 페라리 488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320D 정도다 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모터가 한 개냐 두 개 차이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차다 보니까 역시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답답함 없이 초음부터 나가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 내연기관 차들 풀악셀 밟을 때보다 전기차 풀악셀 밟을 때가 연료, 전기의 소모량이 훨씬 더 큽니다. 브레이킹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킹이 잘 밟혀요. 브레이킹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쉐보레 볼트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타면서 느낀 점들 이제 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로 해볼게요. 일단 출력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내연기관 2000cc 디젤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백으로 아마 환산하면은 한 6, 7초 내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모델 3 뭐 퍼포먼스나 아니면 뭐 BMW i3에 비하면은 나가는 거는 조금 답답해요. 하지만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초반 토크가 좋기 때문에 재밌게 타실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그 전기차 브랜드랑 비교한다고 보면은 심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브레이킹은 워낙 차가 가볍고 작다 보니까, 물론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가볍다는 겁니다. 하지만 브레이킹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차 나가는 거 대비 충분히 잘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킹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조금 더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하고 뒤를 단단하게 해놨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 밖에 이제 차량 모양이나 앞뒤 좌석의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테슬라 모델 3보다 얘가 더 앞뒤가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가 더 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BMW i3를 베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냥 대충 딱 봤을 때 그냥 BMW i3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안에 실내 재질이나 이런 거는 역시 전기차답게 저렴한 소재로 이제 만들어 놨다.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플라스틱도 많이 사용하고 그냥 일반 싸구려 천으로 이제 마감을 해놓고, 대시보드나 이런 것도 그냥 플라스틱 내지는 우레탄으로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사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제 주행 거리도 잘 타면은 350km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i3보다 훨씬 좋고 테슬라보다도 얘가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출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도 더 적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는 얘를 좀 더 점수를 높여줘도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을 근데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차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천만 원이면은 차라리 좀 1,0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사는 게 만족감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차량 재미랑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 그 뒤 음질,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되게 다양한 재미거리가 있잖아요, 차에서.
그런 거를 계산한다고 봤을 때는 1,000만 원을 더 주고 6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테슬라 모델 3가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볼트보다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델 3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차를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 차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두 대를 다 타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데일리로 시내 주행 거의 위주로 아마 많이 타실 것 같은데 오토홀드가 없어서 정말 불편해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단점은 오토홀드가 없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볼트 EV 시승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차량 빌려주신 찌노닷컴 형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렌지 커스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승기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